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3D 2020년에도 열심히 뒤를 한번 캐보고 뒷담화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3D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30일에 통과된 공수처법, 공수처법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뒷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법안 내용이 하나가 판사 검사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아,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소잖아.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는 검찰이 독점을 해왔는데 그 독점하는 게 이제 공수처법으로 깨진 거지.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 안 받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고위공직자 검찰에서 죄 있으면 다 기소했잖아. 예,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다 뭐 중수부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엔 다 걸려 들었는데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처리가 잘 안 됐던 게 있었죠. 숫자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검사가 4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처벌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 수사 대상되는 범죄도 임은정 검사가 밝혔듯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 공무원 직무범죄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그 횡령 배임, 뭐 알선수재 뭐 등등만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관련해서는 또 수사도 어렵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거는. 어떤 절차와 추천과 결정에 의해서 이게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냐. 나는 굉장히 놀랐던 게 여당, 야당, 그리고 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총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야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 한 명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공수처장 추천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만큼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해라, 뭐 이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추는 어떤 수사라든가 공수처의 움직임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건 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그거 들어봤어? 유전무기, 무전유기는 들어봤어?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겠지. 그건 내가 지은 말이고. 왜냐하면 유전무죄랑 똑같은 거야. 돈 써가지고 나 기소 안 당해. 아, 유전 불기. 그렇지. 이걸 비과가지고 그 트위터나 SNS에서는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무서운 게 사시오패스라고. 오, 사시 합격한. 멋지다. 아니 판사나 검사는 죄 안 져? 뇌물 안 먹어? 어디 가서 접대 안 받아? 많이 봤던데. 다 들었잖아. 그리고 알잖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입 열면 큰일이 터질 텐데. 자, 우리가 공수처가 앞으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공포를 해요. 그 공포하는 기간이 한 22일 정도 되는데요. 6개월 정도의 수기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 이 기간을 합치면 한 7월 정도에 이제 출범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24조 2항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른바 검찰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했던 조항. 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지. 이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군 헌병대에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경찰이 현역 군인을 체포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헌병대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독소 조항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출입 오래 한 우리 장 부장은 알겠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관계도 또 굉장히 미묘하잖아. 근데 공수처에서 이제 적시가 된 건 국정원도 고위공무원들은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예. 그렇지? 사실 더 지금까지 처벌 안 받았던 게 국정원이었죠. 그렇지.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처벌받았다는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 어디야? 감사원. 그렇지. 감사원과 검찰과 국정원 이 서로 간에 맞물리는 어떤 그런 삼각 트라이앵글 거기를 공수처가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그 첫 고위 검찰 공무원이 누가 될까? 윤모 씨가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그분. 윤모 씨? 그 윤모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모 씨인 거지.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예. 저는 주어를 제대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 수사를 조모 전 장관처럼 똑같이 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한다면 살아남을 검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실제로 공수처로 가고 싶어하는 검사님들이 조금 많대? 보인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의 어떤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비주류 검사들이 그런 거 아니야? 약간 비주류, 완전 비주류라기보다 조금 비주류. 조금 비주류? 요즘에 인사에 조금 물 먹으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공수처를 비난하던 어느 검사님이 갑자기 공수처 생기면 손들 것 같다고? 네, 가고 싶어 한다라고 그런 소문들이 지금 바다하거든요. 트로이의 목마 있잖아. 네. 거기 손드는 검사 중에 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검찰 내부 사정이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 보통 중앙지검에 가는 검사님들은 이제 내가 임기를 하는 동안 큰 사건이 터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공수처는 건드리는 건마다 홈런이니까 여기는 가고 싶어하는 검사님들이 진짜 많을 거다. 그렇지.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기의 수사의 어떤 실적이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수처에서 걸러야 돼. 그럼 그렇습니다. 사명감과 의지와 정의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지금 한번 검사가 25명이 정원이고요. 수사관이 40명,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이 20명. 이래가지고 약 한 85명 정도가 이 공수처를 구성하게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25명의 검사를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에 가장 관건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누가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문정 검사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 그렇죠. 가능하다고 봐? 야당 2명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아예 후보 안 되잖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야.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후보 2명에 오른다는 거. 맞습니다.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꾸려지는지를 계속 와추해 주시고 네. 3D에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